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자의 산책 타임. 이 녀석 산책줄을 보자마자 꼬리까지 살랑살랑 앉아. 엄청 기다렸나 봐요. 앉아. 앉아. 근데 이러면서 안 채워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잘 차는데. 됐다. 이제 고정장치만 채우면 끝인데. 근데 감자야, 너 어디 가니? 저희 간식 몇 개만 줘. 이제 이 다음이 문제. 알았어. 아빠 아무것도 안 해. 여기 간식 있자. 그지? 앉아. 간식만 먹고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녀석. 앉아요. 알았어. 아빠가 이거 하고 이렇게 도망 다녀가지고. 감자. 빨리. 재빠른 감자의 그렇지. 가슴줄을 채우기 위해 구석으로 몰아 조심스레 다가가 채우기를 시도합니다. 이제 겨우 채우는가 싶던 바로 그때. 아유.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시. 아빠 안 해. 아니야. 얼굴이 부딪혔어요, 같이. 됐어. 다시 심기일전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이번엔 거칠게 입질까지. 이쪽에 뭐 이렇게 좀 긁힌 거? 완강하게 거부하는 녀석 때문에 온몸에 상처 사라질 날이 없다는 보호자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은 굴뚝 같아도 산책을 포기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끼울 때 그때 많이 물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는 포기를 하게 되고 아직도 거부감이 커서 좀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 저희가 그냥 좋다는 이유 하나로 데리고만 있으면서 밖에 구경을 못 해주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산책을 시켜보려고 애써왔지만 그때마다 서로 짐만 빼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해왔다는데요. 그래서 감자는 평소 늘어지게 잠만 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답답한 건 녀석일 텐데 왜 입질까지 해대며 생떼를 쓰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감자야, 잠만 자지 말고 말 좀 해봐, 응? 그간 산책줄도 몇 번이나 바꿔보고 교육도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딱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냥 이 녀석하고 같이 산책 많이 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사회성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번에 제가 잘 배워서 진짜로 감자가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자 일로 와. 목욕하자. 목욕. 일로 와. 고집불통 녀석의 하기 싫어증 퍼레이드. 산책줄만이 아니라는데요. 아니야 빨리 가자. 감자 하자. 자, 이번엔 목욕인가요? 하기 싫더래요. 감자 일로 와. 그대로만대로 싫더래요. 감자야 목욕하자. 연신 감자를 불러보지만 짤! 하기 싫더래요. 목욕은 싫어. 빨리 와. 감자요. 먹어. 근데 목욕할 때는 안 먹어요. 겨우 간식에 정신 팔린 사이 바로 이때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빨리 와. 감자 일로 와. 안 그럴게. 빨리 와. 감자요. 과연 이번에는? 이씨, 내 이럴 줄 알았더래요. 감자. 빨리 가. 빨리 와. 이제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결국 욕실 근처도 못 가보고 상황 종료. 녀석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실패해요. 그래서 저희가
목욕을 막 한 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숨을 가빠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 목욕할 때나 목줄 채울 때나 뭐 이렇게. 녀석도 체력 방전 상태. 예전에는 조금 가벼울 때는 들어서 넣어줬거든요. 이제 들지도 않아요. 지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애틋한 마음이 더욱 큰 보호자. 3년 전 입양이 된 감자는 가족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은 후 많이 힘들고 아팠을 때 곁에 와주었고 큰 위로가 되어준 고마운 반려견입니다. 아, 그거는 뭐 한 4년 정도 지난 일이기는 한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내를 태우고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사고가 났었어요. 아이는 그때 이렇게 좀 심정지가 와가지고 또 한 중환자실에서 한 6개월 그 정도 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렇게 막내딸을 먼저 보낸 후 가족의 하루하루는 깊은 슬픔에 빠져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차라리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돼서 뭐 잠시라도 그게 1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잊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잊혀지는 건 아닌데. 물론 딸을 대신할 순 없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어준 반려동물들. 이젠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원래 조그만 방에 무서워서 못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근데 치아가 자꾸 체리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방을 볼 수 있게 됐던 거. 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던 어머님. 그나마 반려동물들을 살뜰히 살피며 바삐 지내다 보니 잠시 슬픔도 내려놓고 녀석들 귀여운 짓에 잠깐 웃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녀석들은 더욱 애틋하고 고마운 가족이 되어왔는데요. 소중한 존재이기에 더욱 감자에게 신경이 쓰이는 보호자. 하지만 강아지에게 필수라는 산책도 목욕도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좀 다물어요. 얘네들이 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산책도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게 된 거거든요. 와이프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운 적이 있어요. 애기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불통 감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역대급 반항견 불량 감자는 선량한 감자로 황골탈퇴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플레이. 반려인의 고민은 나에게 맡기라. 반려견 고민 해결 전문 수의사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Let's get it!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감자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설 전문가. 오늘도 서프라이즈한 변화 기대해 볼게요. 우리 동네 가요. 안녕하세요. 엄마, 이 감자가 웬일이래요? 좀 맡아볼래? 감자 들어갈까? 오, 감자 들어가자. 감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에헤이, 그럼 그렇지. 외부인 경계 모드 발동 걸린 감자. 일단 간식 가방으로 녀석의 관심을 돌리는 설 전문가. 그래, 거기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한번 친해져 볼게요. 으르렁거리지 말고 너 되게 잘생겼다 근데. 어? 잘생겼으면 간식이나 주더래요. 조금 자기가 불안해서 짖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예요. 감자, 일로 와. 무서워?
겁이 엄청 많죠? 지금 보시면 네. 귀도 뒤로 넘어가고요. 네. 자기가 먼저 다가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에 무서워하잖아요. 감자 일로 와봐. 아이 착해. 쇼파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네. 조금만 가라앉으면 저희 앉아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솔루션을 위해 등장한 설쌤을 보자 흥분해서 짖기 시작하는 감자. 평소 때도 계속 이렇게 짖어요? 항상 누가 들어오면 원래 쉬지 않고 짖었었어요. 쉬지 않고. 예. 네. 그럼 움직이지 말아보세요.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 감자야, 네, 감자 그쪽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감자야, 일로 와. 앉아. 앉아, 빨리. 자, 감자 이제 그만 릴렉스. 저 이제 감독님들도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안정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특히 이렇게 감자처럼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걸 싫어해요. 다 함께 얼음땡놀이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제가 봤는데 네. 애들이 많아요. 지금 네. 제가 목격한 아이들만 네. 치와와 2아이가 더 있고 예. 그리고 고양이도 한 마리 봤고 네. 그러면 총 지금 가족, 이 동물 가족이 4아이인 거예요? 아니요, 이제 지금 요 뒤에 있는 네. 저 너 계속 여기 자두라는 있었어? 고양이가 엄마고요. 네. 얘 아이들 둘이 더 있어요. 고양이 셋? 네. 와. 근데 이제 저도 조금 걱정되는 게 네. 넓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원래는 치와 한 마리, 그다음에 이 감자, 네. 그다음에 자두까지만 키우려고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대가족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제 더 늘어날 일은 없겠죠? 이제 우리가 한번 영상 보면서 네.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네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감자도 준비된 것 같으니 시작해볼까요? 설쌤한테도 그랬듯 외부인이 방문하면 목청이 터져라 맹렬하게 짖어댔던 감자.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개들은 원래 짖어요. 그리고 특히 이 샤페이라는 종은 중국에서 뭐 사냥도 조금 했지만 주로 지키는 용도로 썼던. 저도 찾아보니까 그게 그쵸? 있더라고요. 네. 지키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이에요. 우리 가족만, 가족에게만 충성을 하고. 샤페이는 타고난 충성심과 공격성으로 예로부터 경비견으로 사랑받아온 견종이라는데요. 그럼 감자의 짖음은 견종의 특징일 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잠깐만. 감자 몇 살이에요? 3살. 3살이요? 3살인데 다른 사람 본 적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좀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좀 네. 산책은 많이 못했고요. 네네. 저희 집으로 누가 찾아왔던 적은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네. 1년 동안?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네. 감자가 지금 이 정도의 흥분도와 두려움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감자 입장에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사회화식이나 이런 거 다 겪지 못하고 지금 감자의 세계는 이 집과 가족밖에 네. 없을 텐데 네. 이 정도 사회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대견한데 감자가? 그래서 저도 미안했던 게 간혹 이렇게 베란다에서 쳐다보죠. 밖에 사람들 지나가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당연히 나가라고 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분이 이건 괜찮은 거다. 그리고 감자가 느꼈을 때 저 사람은 침입자가 아니네라는 게 느껴졌으면 차근차근히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자가 짖을 때 보호자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지금 감자의 저런 행동을 할 때 보호자분들이 이건 안 돼,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모습들이 네. 거의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분리되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면 네. 감자가 이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간 집 안과 가족이 세상의 전부였을 녀석. 그러다 보니 짖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해왔던 건데요. 외부인과 무조건 분리했던 보호자들의 대처 역시 문제 행동을 키워온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거기 놔둬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싫어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산책줄을 채우려고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녀석 때문에 진땀을 빼야 했는데요. 그렇지. 여기 있어. 아, 거의 컨트롤을 못 하시는데, 그죠? 이거 할게. 발톱이 너무 긁히면 아파요. 아빠가 할게. 아빠가 해줄게. 입질까지 할 만큼 완강히 거부하는 탓에 산책을 포기하기 일쑤였죠. 깜짝 놀라서. 실제로 물려고 하는 것보다 이걸 우리가 스냅이라고 해요. 물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 진짜 싫다고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정도. 실제로 물진 않아요, 저 상태에서. 애들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다 달라요. 감자는 하네스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목줄로 한번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 목줄 했는데 채우질 못해서 네. 못 나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얼굴을 넣는 것까지는 돼요. 그거는 뭐 이렇게 뭐 배운 걸로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끼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막 울고 그때 막 좀 물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물지는 않죠. 그 예전에 한 번, 두 번 물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이제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했더니 어쩌다 가뭄에 가만있어. 콩나듯 산책을 나오면 예상과는 달리 큰 문제는 없었던 감자.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그지? 힘겨운 과정 끝에 나온 산책인데 문제는 없어 보이나요? 왜 이렇게 짧게 잡으세요? 아까 줄을 길게 예전에 한 번 했었거든요. 네. 저 나갔을 때는. 근데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확 튀니까 제가 놓칠까봐. 예. 그러면서 또 뭐 일단 큰 강아지들 처음 나갈 때는 줄을 좀 짧게 하고 나가라 이렇게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우선은 사람이 있을 땐 좀 짧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컨트롤이 가능할 땐 지금 보면 냄새 맡고 싶고 난리 났어요 지금. 냄새도 맡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욕구는 좀 풀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른 문제 행동들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산책을 나가도 잡아당기고 냄새도 못 맡게 하고 다른 행동들을 못하게 하면 오히려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잖아요. 이제 아셨죠? 피곤하고 뭔가 많이 할수록 애들의 예민도는 떨어져요. 일이 없고 항상 집에만 있으면 예민해져요. 손 문제는 또 있었죠. 엎드려. 눈치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발톱 한 번 깎이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냄새 맡아. 우선은 저렇게 발톱 깎기를 냄새를 맡게 하고 이런 것까진 좋은데요. 그러다 진짜 다쳐요. 발톱 빠져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미션이었던 목욕. 지금 목욕하려고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욕할 때는 안 먹어요. 감자야 목욕하자.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얘는 다 알아요. 혹여나 녀석이 스트레스 받을까 최대한 어르고 달래봤지만 욕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일로 와. 어디 와. 감자 이렇게 안아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저번에 한 번은 들어서 넣었거든요. 네. 넣었더니 아까처럼 이렇게 몸을 확 틀면서 으르렁 대더라고요. 안았더니? 네. 근데 평소에 뭐 안아달라 할 때는 안아주면은 가만히 그렇죠. 있는데 목욕 딱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 낌새를 차지 못하게 해야죠. 처음부터 두려움을 주고 불안감을 줄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애기들한테 우리 그러잖아요.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엄마가 집에서 너 이제 병원 갈 거야? 치과 갈 거야?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불안에 떤단 말이에요. 가기 싫다고 막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약간 속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얘네들은 우리처럼 이건 해야 돼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목욕은 그러면 얼마나 못 하셨어요 지금? 그때 한 2달을 못 시켰다가 한 번 하고 지금 한 3주 정도 됐어요. 샤페이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피부가 샤페이가 피부가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주름이 많잖아요. 눈 주위도. 네. 그렇죠? 그러면 주름 사이사이에 특히 이제 여름 네. 원래 강아지들 피부에는 세균이 살아요. 그 어안이 더 습해지면 그쪽에서 번성하면서 더 막 간지러움증도 느끼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말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싫어서 그래요. 싫어서. 사람도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발톱 깎기, 그리고 귀 닦기, 뭐 목욕하기 이런 게 무섭고 싫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렸을 적부터 연습을 해줬다면 나중에 성견이 돼서도 조금 더 참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이 안 된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힘에 눌려서 표현을 못 하다가 커서는 나도 이제 힘도 세지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보호자분이 안 하고 이런 걸 알게 된다고 하면 그럴 때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평소 생활하는 모습만 보면 세상 순둥순둥. 문제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녀석. 특정 상황에서만 감자가 돌변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이런 거 케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줄을 채워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목욕하자고 들어가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요. 무서워서.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아버님이 왠지 약간 감자랑 평소 때 너무 좋은데 네.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내가 싫어하는 걸 좀 억지로 한다라는 느낌. 좀 그러신 적 있으세요? 좀 억압적이긴 하죠. 그렇죠. 약간 아빠가 이런 걸 하면 좀 억지로 하고 내가 싫다라고 표현이 되는데도 이게 교육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서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뭔가 해야 될 때 아버님이랑 하면 조금 더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어머님도 노력해 주실 거죠?